안녕하세요, 방영준입니다. 오늘 요거 연속해서 이제 두 번째 하는데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차인과 관련된 30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임차인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많이 하잖아요. 뭐 특히 아파트, 연립, 뭐 다가구, 다세대, 상가, 뭐 토지도 임차인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임차인 조사를 많이 공부하시는데 임차인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싫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기본적인 강의를 안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좀 공부하면서 느꼈던 임차인들 30가지 정도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30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짧으면 짧게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교재 판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9분 남았으니까,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요. 제가 전화로 다 대응 못 하니까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번 달까지만 판매하겠습니다. 이제 딱 6월까지만 하고, 다음 달부터는 지금 48만원이죠? 48만원인데 59만원으로 58만원으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야별로 좀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제 뭐 내년이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좀 남을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뭐 58만원으로 10만원 좀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매하실 분들은 이제 9분 남았으니까 서둘러서 구매해 주십시오. 자, 그럼 제 교재를 볼게요. 뭐 이것은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 30가지 정도는 공부를 한 2, 3년 했다. 3, 4년 했다. 그런 분들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죠. 상황마다 다릅니다. 점유계정. 점유계정이 뭐냐면 내가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죠? 박영춘이가 소유하고 있어. 그런데 요걸 A한테 팔았어. 근데 조건이 뭐냐면 A가 다시 이 건물에서 임차한다는 조건으로. 근데 박영춘이가 이 건물을 바로 사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 그러면 이 A는 저당권보다 후순입니다. 저당권보다 후순이라고요. 이걸 바로 공인중개사분들이 공부하는 점유계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박영춘이가 건물을 사서 기존의 소유자는 다시 임차인으로 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내가 이제 소유권 이전하자마자 바로 저당권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저당권보다 후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해세와 임차인을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뭐 사실 임차인이 없는 경우 경매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관계없어요. 그냥 당해세도 소멸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있어. 선순위 임차인이. 그런데 이 당해세가 엄청나게 금액이 커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못 받잖아요. 당해세를 주고 나면. 그렇죠. 그러면 이때 나머지 배당받지 못한 임차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수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감안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당해세 이 부분은 임차인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임차인이 있고 당해세가 클 것 같다. 그러면 특히 임금채권 같은 경우는 클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당해세가 있으면 이제 좀 조심을 좀 하자. 그런 거고, 전세권과 임차인 뭐 이런 건 다 알죠? 그래서 전세권과 이 전세권자이면서도 임차인, 요게 저당권하고 같은 날짜다. 그러면 요것은 이 사람은 전세권으로도 또는 임차권으로도 두 가지 칼을 갖고 있다. 전세권으로서 배당받지 못하면 나중에 임차인으로도 대항력이 있다. 그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가등기와 임차인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가등기, 소유권 이전권 가등기는 원래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되죠. 근데 여기서 10년 이전에 완결 의사를 표시하면 10년 더 연장돼서 20년이죠. 근데 20년이 지나도 만약에 이 가등기권자가 뭐 농지라든가 또는 건물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죠? 이 임차인이 있고 점유를 하고 있다면, 요것은 가등기는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린벨트 내 임차인. 요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린벨트 내에서 임차인이, 이제 어떤 그린벨트 내에 뭐 경치 좋은, 뭐 호숫가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요. 요 호수가 좋은 전망인 호숫가예요. 근데 여기 임차인이 있어. 근데 여기 경매가 나왔어. 근데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원래 임차인의 유치권 거의 인정이 안 되죠? 95% 이상. 그죠? 95% 뭐 99%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포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건데,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유치권 인정 안 된다고. 에이씨, 그래? 야, 이거
너 그냥 명도 시켜버리면 머리 아파요, 여러분. 왜? 그린벨트 내에서는 그 영업 승계, 영업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업 허가증을 승계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임차인을 늘려면. 제가 일전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린벨트 내에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했는데 유치권을 인정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자기 앞으로 돼 있는 영업 허가권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타이어 가게로 임대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 좀 조심하자. 그 다음에 숙박시설과 임차인, 그죠? 숙박시설, 여기서 모텔 같은 거, 모텔, 뭐 숙박시설 그런 걸 낙찰받을 때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 앞으로 대부분 영업 허가가 돼 있어요. 임차인 앞으로. 그죠? 임차인 앞으로 영업 허가가 돼 있는데, 이걸 그냥 부드럽게 승계 받으려면 우리가 임차인과 협상을 잘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요. 그래? 너 임차인, 너 그렇게 협상하기 힘들면 그냥 영업 허가 죽이세요. 그냥 나가라고 하세요. 명도 시키면 돼요. 난 또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득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과 비용이 좀 드는 거죠. 그죠?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에는 숙박시설, 모텔이 안 된다.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이 숙박시설이 계획관리지역에 있어. 근데 그 임차인이 있어. 그러면 다음에 영업 허가를 받을 때 계획관리지역에는 영업 허가가 안 되니까 숙박시설이, 그럼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서 조례를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임차인과 협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한번 자세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은 다 아시죠? 임차권 등기명령 하고, 그죠? 태거를 해도 최초의 임차 전입한 날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거죠. 그죠? 그다음에 차지권과 임차인. 그죠? 내가 토지를 일정의 토지 위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이 토지를 임차한 겁니다. 그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임차인 거죠. 임차인 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차지권이 성립되려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죠. 이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죠? 또는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또는이 아니라 둘 다 갖춰야 됩니다. 다 갖춰야 됩니다.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토지의 임대차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이 건물도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차지권은. 그건 아시죠? 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건 넘어갈게요. 선순위 임차인과 배당 아시죠? 다. 선순위는 무조건 자기가 먼저 받고, 못 받은 것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버티면 다음 또 주인이 또 물어주게 돼 있죠. 그죠? 수순위 임차인 배당, 최우선 변제 이게 된가 안 되는가 그런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이런 건 학원에서 배우세요. 그 다음에 외국인 임차인, 외국인과 임차인, 요것은 요즘 이제 편리하게 돼 있죠. 외국인 거소 확인서. 요즘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외국인도 이제 국내 내국인하고 똑같이 임대차를 인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거소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이 외국인이 진짜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지, 이 지금 저기하고 맞는지, 외국인 등록증하고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전입은 있는데 확정일자가 없는 오래된 임차인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가족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죠? 요런 건 대항력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2015년 5월 13일을 기억하자. 그죠? 상가 임차인. 근데 예를 들어서 2012년 6월 15일 날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2015년 5월 14일 날 임대차가 돼 있어. 10억에. 일정 금액 이상은 보장을 받지만, 일정 금액 이하는 보장을 받지만, 옛날에는, 그죠? 일정 금액 이상은 보장을 못 받았죠. 그렇지만 2015년 5월 13일 이후부터는 아무리 큰, 이게 100억이든 1000억이든, 그죠? 100억이든 1000억이든 이 저당권보다 2015년 이후에 5월 13일 이후에 들어온 저당권보다 내가 후순이다. 단지 이것보다는 빨라야 되겠, 늦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5월 13일이나 또는 5월 14일, 5월 15일이 돼야 되겠죠. 그 이후에 되겠죠. 임차인이 10억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나는 이게 대항력은 있다. 단, 일정 금액 이상은 배당을 못 받는다. 그것은 여러분들 다 공부하셔서 아실 거예요. 그죠? 그것까지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유치권과 임차인. 그죠?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대부분, 인정이 안 되죠. 그죠? 특히나 이제 배당 요구를 한
면서 유치권자는 임차인은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법정이상권과 임차인이 있는데 법정이상권 여러분,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죠. 그죠? 당연하죠. 물건이 없는데, 이 법정이상권은 물건이 없는데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죠. 당연히요. 그러면 법정이상권이 성립 안 되는 물건에 임차인이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명도대상이죠. 명도대상. 그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배우자. 이것은 좀 상황마다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이혼하기 전이냐 또는 이혼한 후냐, 그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것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이혼을 했어. 이 시기에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하고 이제 남편은 뭐 다른 데로 남편 이제 이게 건물이라고 해요. 남편 건물이라고 해요.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가 이제 여기서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쓰고 전입을 했다고 한다면 대항력 인정해주지만, 그 이전에 이게 경매 넘어가기 전에 부부였다라고 한다면, 그죠? 부부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항력 인정 안 해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전입 미상의 임차인, 그 다음에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당권자한테 물어본다든가, 저당권자한테 물어보면 100% 답해줘요. 그죠? 또 다른 아니면 뭐 소유자, 아니면 탐문해서 직접 가서 물어보던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입세 때 열람을 해보면 되고, 그죠? 지분 경매와 임차인이 있는데, 지분 경매에서 이제 특히 이런 경우, 지분 경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소유자가, 근데 여기 C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있어. 근데 이 A라는 지분이 경매가 나왔어. 그죠? 내가 낙찰을 받으면 이 C라는 사람은 나한테 보증금에 의해서 1억이야. 1억 다 달라.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채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그죠? 그러면 제가 제 강의에도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제 다 있습니다. 교재. 이런 경우에 그냥, 나 돈 없어. 배째. 네가 경매 넣어. 뭐, 그런,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죠. 그죠? 굳이 뭐 이런 거까지 신경 쓸 거 없고. 그죠? 그 다음에, 19번째. 아유,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냐, 이거. 벌써 12분이네?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자, 농지에 임대차가 있어요. 원칙은 농지는 임대차가 안 되죠. 그죠? 농지에 임대차는 안 됩니다. 원래는 안 돼요. 그런데 되는 경우가 있죠. 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 지자체장이 허용하는 경우라든가, 임대를 허용하는 경우라든가, 그죠? 반드시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은행은 임대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농지법 임대차는 원칙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지에 임대차가, 특히 인삼밭을 경작하는 사람이 임차인이야. 그런데 계약서도 없고 면장의 어떤 허가도 없었어. 그죠? 승인도 없었어. 근데 경매가 나왔어.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인삼밭은 내가 마음대로 캐가라고 못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도 없고, 임대차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돼요. 그죠? 둘 다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갖추지 않은 임차인이 임산사를 하고 있다. 그럼 나는 이 임차인한테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죠. 지료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상 캐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유자가 만약에 소유자면서 채무자가 이 인삼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이 인삼농사가 끝날 때까지는 인상 캐가라고 못합니다. 단 지료는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20번째 20번 체육시설과 임차인. 자,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C가 아니고 C 빼고요. 체육시설이야, 이게 만약 헬스장이야. 아니면 골프 연습장이에요. 그럼 여기에 회원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년치를 낸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6개월치 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걸 낙찰을 받았어. 누군가가. 이 건물을 낙찰을 받았어. 그럼 이 회원권도 같이 인수해야 된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 다음에, 유방 건축물과 임차인. 21번째, 유방 건축물과 임차인. 요것은, 유방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면 노란 딱지로 딱 유방 건축물이 써있잖아요. 유방 건축물이 돼 있으면 영업 승계는 가능해요. 영업 승계는 가능한데, 신규로 허가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임차인을 넣을 때는 차라리 영업 승계로 가야지, 영업 신규 허가로 가면 이 유방 건축물을 해소하고, 상가 임차인을 넣어야 됩니다. 그 공인중개사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기입등기 임차인. 이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짜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경 쓸 것도 없고,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요거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보통 10년이죠, 10년. 그죠?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가에서 임차를 하고 있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도 나는 10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다. 10년 동안 장사를 하고 해도 되고, 또 건물주가 만약 중간에 나가라고 한다면, 그죠? 나가라고 한다면 나는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권리금 청구성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의 어떤 파워가 많이 강화된 겁니다. 그런 거 아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네, 바로 밑에. 그죠? 여기 이제 24번째 상가 임차인과 권리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건물주라고 해도 상가 임차인을 함부로 못 내보냅니다, 여러분. 그죠?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임차인을 내보내려면요, 임차인이 충분히 권리금을 수수할 수 있도록 시간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괜히 건물주한테 그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분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임차인의 어떤 그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최우선 변제 임차인 뭐 이거 다 아시죠? 그죠? 그다음에 가설 건축물과 임차인. 가설 건축물인데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공사 현장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 한밭집이 있어. 아니면 어떤 도로 공사 현장에 어떤 도로 현장 어떤 그 가설 건축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또 한밭집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가설 건축물에 임차인이 있다. 또 이런 가설 건축물에 임차인이 있다. 그죠? 이런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이에요. 가설 건축물은 법정 이상권도 인정 안 됩니다. 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법정 이상 인정하게 되면 머리 아파요, 여러분. 이건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제 교재에 다 실려 있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과 임차인. 임차인은 상가 임차인이든 건물 임차인, 주택 임차인이든 무허가 미등기를 가리지 않죠? 그죠? 이 말이 상가야, 이게 상가. 상가를 내가 주택으로 임차하고 있어. 그러면 주택 임차인인 거예요. 그죠? 주택으로 쓰고 있다면.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 상가다. 그럼 상가 임차인은 불법이든 유법이든 무허가든 미등기든 관계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 건물 임대차, 그 다음에 그 주택 건물 임대차, 요것은 꼭 그 불법 무허가도 관계없다. 다 인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요건 했는데 28번 전세권과 저당권 임차인이 같은 날. 당연하죠, 요건. 그죠? 이건 대부분 판례도 있습니다. 요것은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전세권으로서 권리도 있고 임차인으로서 권리도 있다. 그죠? 전세권으로 만약에 배당을 다 못 받으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행사해서 나중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농지 이후에 불법 전용된 법정지상권 성립한 임차인이 있는데, 여기 좀 말이 어렵나요? 그래서 어제 그제 방송한 거예요. 그죠? 농지가 있어요.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이후에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해. 그죠? 그런데 이 안에 임차인이 있어. 이 임차인 보장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죠? 받아요. 단지 임차인이 보장을 못 받는 것은 가설 건축물이 철거될 때 요것도 임차인의 권리도 같이 소멸되기 때문에 요 경우만 빼놓고는 웬만하면 임차인은 막강한 파워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임차인과 관련된 것들 제가 한 30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뭐 별로 강의 준비도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법정지상권하고 요거 이제 유치권에 이제 임차인 30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대충 정리해보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더 깊게 정리를 하지 않아서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뭐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